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공문 세 가지입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4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인데요. 맞습니다. 날짜를 보면 2026년 1월 26일, 27일, 28일 거의 하루에 하나씩 보낸 셈이에요. 바로 그 줌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선거 안내문 같은데 이렇게 연달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신호죠. 네, 맞아요. 이 문서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선관위의 어떤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절박함이요? 네, 마치 선거 당일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큰 혼란을 막으려고 막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달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공문들의 행간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게 뭔지,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세 개 문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표현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바뀌어가거든요. 네네. 회원들의 사소한 오해 하나가 선거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엿보이죠. 그럼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첫 번째 오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바로 전자투표라는 단어가 불러온 거대한 착각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솔직히 전자투표라고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투표하는 거.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 하는 거.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협회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1월 27일자, 그러니까 두 번째 공문을 보면 제목부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안내가 아니라 중요 제안내라고 딱 붙어 있어요. 아, 이미 한번 말했는데도 계속 문의가 오거나 회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선관위가 파악한 거죠. 바로 그 문서에 정말 단호한 문장이 나옵니다. 정기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네, 그 문장.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만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자투표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격 온라인 투표가 아니고요. 투표장에 직접 온 사람들이 그 투표 용지 대신에 현장에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로 투표하는 그 방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 방식의 문제다. 네, 장소는 대전 호텔 인터시티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투표하는 도구가 종이에서 디지털 기기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아,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본질은 현장 투표인데 도구만 디지털화되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처음부터 현장 전자투표라고 하면 됐을 텐데요. 아마도 그 전자라는 단어가 주는 편리함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현장성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편리해진 건 맞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리더를 뽑는 중요한 행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그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 이걸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편리함이 원칙을 이기게 둘 순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네,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그 상징성을 지키려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대전 현장에 가야만 투표할 수 있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럼 현장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건가요? 왠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진 않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장 참석은 수많은 관문 중에 그냥 첫 번째일 뿐입니다. 첫 번째요? 네,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넘어야 할 세 개의 허들이 있더라고요. 세 개의 허들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현장 참석일 테고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두 번째 허들은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건 당연한 절차 같네요. 네, 협회에서 이미 1월 20일에 회비 납부 같은 의무를 다한 회원들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해서 공지했어요. 이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설령 현장에 왔더라도 투표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격 있는 사람만 투표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허들은 뭔가요? 이게 좀 의외일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허들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함정입니다. 바로 사전 신청이에요. 사전 신청이요? 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사전에 참가 신청을 마쳐야만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제가 만약에 자격도 다 되고 명부에도 이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KTX 타고 대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 전에 그냥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 하는 걸 깜빡했다고 투표를 못하게 막는다고요?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에요? 거의 뭐 투표를 방해하는 수준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네. 하지만 이게 바로 전자투표 시스템의 기술적인 한계랑 연결이 돼요. 기술적인 한계요? 네. 종이투표라면 현장에서 신분증이란 명부만 대조하면 끝나죠. 그렇죠. 근데 전자투표는 시스템이 각 유권자를 인식하고 투표 링크를 문자로 보내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시스템에 유권자의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해요. 아, 사전 신청은 바로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적 절차인 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사전 신청을 안 하면 선거 당일 현장에서 저를 위한 디지털 투표용지 자체가 생성이 안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문에서 그 마감 시한 1월 30일 오후 5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한을 놓치면 현장에 가도 투표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 뭐 물리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전자투표가 편리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사전에 챙겨야 할 더 깐깐한 절차를 만들어낸 셈이군요. 재미있는 역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 개의 허들을 모두 넘었다고 쳐보죠. 저는 자격도 되고 사전 신청도 마쳤고 제 시간에 대전에도 도착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아직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제인의 자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뭔가요? 설마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네. 회장 선거는 독립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총회의 여러 안건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네요. 모든 총회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성원, 영어로는 쿼럼이라고 하죠. 성원요? 그 회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참석 인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라서 정해진 숫자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만 총회가 합법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2월 27일 당일에 현장에 모인 회원이 너무 적어서 이 성원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총회가 시작조차 못하는 거니까 그럼 그날 논의하기로 했던 모든 안건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군요. 그렇죠. 회장 선거도 안건 중 하나니까 선거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와, 그래서 1월 27일자 국문에 이런 문구를 굳이 넣은 겁니다. 성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 역시 진행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 문장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네, 이건 단순한 안내를 넘어선 거의 경고에 가까운 거죠. 와, 이건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지금까지는 내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 거냐 이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선거라는 판 자체가 열릴 수 있느냐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이건 개인의 권리 행사를 넘어선 모든 회원의 공동책임 영역이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투표하러 가는 행위가 단순히 내 후보를 지지하는 걸 넘어서 총회에 성사시켜서 선거가 무산되지 않게 만드는 그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아마 선관위는 초반에 사전 신청일이 좀 저조한 걸 보고 이러다간 총회 성원 미달려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26, 27, 28을 연달아서 점점 더 강한 어조로 공문을 보냈다. 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단순한 행정 안내문이 아니라 정말 협회의 존속과 리더십 선출을 위한 회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글이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최근 날짜인 1월 28일자 공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문서는 선거 당일의 디테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거의 군사작전 수준으로 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요. 맞아요. 앞선 두 공문이 왜 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면 이 마지막 공문은 당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죠. 행동 강령. 네. 당일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시간을 한번 짚어주시죠. 정말 숨막히게 빡빡하던데요. 핵심은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 네.
투표 시작 시각이 오전 11시 정각인데 이게 사실상의 마감 시각이에요. 공문에서는 원활한 절차를 위해 오전 10시 30분까지는 도착해달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권장? 그리고 가장 무서운 문장은 이겁니다. 11시 이후 도착 시 사유를 불문하고 투표 참여가 절대 불가하다. 11시 1분에 도착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먼 대전까지 갔는데도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구는 걸까요? 10분, 2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문을 보면 투표 전에 3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요. 첫째, 선거인 명부 보고 본인 서명을 한다. 네. 둘째, 전자투표 문자를 받을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재확인한다. 셋째, 이 모든 걸 마치고 투표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입실 확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11시까지 그냥 도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절차를 11시 이전에 다 끝내야만 11시 정각에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는 11시 정각에 현장에 와서 모든 확인 절차를 마친 사람의 수와 실제 투표 시스템에 접속해서 투표한 사람의 수가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거든요. 네. 만약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명부에 추가되면 나중에 최종 투표수랑 현장 참석자 수를 대조할 때 숫자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게 선거 결과의 신뢰성에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단 한 표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11시라는 시간에 그냥 거대한 철문을 내리고 시작하겠다는 거군요. 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모든 유권자를 11시라는 동일한 출발선에 세우기 위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회원들은 대부분 전국의 시설을 운영하는 바쁜 분들일 텐데 하루를 통째로 비워서 대전까지 가서 총회에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는 혹시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그 점에 대한 배려가 공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 정말요? 바로 선거만 참여 옵션입니다. 오, 그런 데 있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 또한 사전 신청이 핵심입니다. 또 서전 신청이네요. 네. 홈페이지에서 정기총회 참가 신청을 할 때 그 전달 사항이라는 칸이 있대요. 거기에 27일 선거만 참여라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어내면 되는군요. 네. 이렇게 신청하면 좋은 점이 정기총회 전체 참가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선거만 참여한다고 해서 의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회장 선거 투표만을 목적으로 왔더라도 2월 27일 오전 11시 이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앞서 말한 3단계 확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 의무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시간과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옵션을 선택하던 오전 11시 현장 도착 및 절차 완료라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정말 겹겹이 안내하고 강조하고 있네요. 네, 이 세 개의 공문은 마치 깔때기처럼 모든 예외와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든 회원을 2027일 오전 11시 대전 호텔 인터시티라는 단 하나의 지점으로 모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의 회장선거 공문 3가지를 통해 우리는 전자투표가 편리한 원격투표가 아니라 엄격한 현장투표의 한 방식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더라도 선거인 명부 등재, 기한 내 사전 신청 완료라는 2개의 허들을 추가로 넘어야 했죠. 네, 이 모든 개인적인 노력이 총회의 성원이라는 공동의 책임과 맞물려야만 비로소 선거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선거 당일에는 11시라는 절대적인 마감 시간과 그 전에 맞춰야 할 깐깐한 확인 절차까지 이 모든 것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 공문들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기 위한 조직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 권리가 어떻게 공동의 책임과 연결되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이 협회는 왜 이렇게까지 번거로움을 감소하며 현장 참석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걸까요? 어쩌면 한 조직의 리더를 선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효율적으로 표를 집계하는 기술적인 과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구성원들이 힘들게 시간을 내어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공동의 미래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그 순간의 무게감, 그 상징적인 의식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의미 있을까요?